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밤이었다. 보유는 기숙사 방의 창가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보미의 인스타그램 피드가 떠 있었다. 보미가 친구들과 한강에서 찍은 사진, 웃는 얼굴이 너무 밝아서 보윤의 가슴이 저렸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차가운 거야? 보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미 몇 달째 이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룸메이트인 보미를 사랑하게 된 그날부터. 그날은 입학 첫 주였다. 보윤은 서울대 기숙사에 배정된 새내기였다. 집안은 보통 집안이었지만 엄마는 항상 여자는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안정된 삶이야 라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보윤은 그런 말에 반항하듯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여자애들이 좋아 보이는 건 그냥 친구로 치부하고 남자애들과 어울려 연기했다. 하지만 보미를 본 순간 그 가면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보미는 같은 문예창작과 선배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곧은 그녀는 항상 청바지에 오버사이즈 셔츠를 입고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었다. 얘야, 보윤아. 여기 침대 내 거야. 짐 풀어. 첫 만남에서 보미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가 보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룸메이트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아침에 함께 라떼를 마시며 수업 이야기, 밤에 불을 끄고 속삭이듯 드라마 리뷰. 보미는 직진 타입이었다. 나 남자친구 생기면 결혼할 거야?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 그녀의 말은 보윤에게 칼날처럼 스쳤다. 하지만 보윤은 참았다. 대신 더 열심히 가장했다. 응, 나도 그래.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보미의 손이 스치기만 해도 몸이 떨렸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기숙사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었다. 보윤은 혼자 산책하며 경복궁 근처에서 찻집에 앉아 녹차를 마시곤 했다. 그곳에서만 그녀는 진짜 자신을 느꼈다. 언젠가 보미한테 말할 수 있을까?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느 날 밤, 비가 세차게 내리던 그날. 보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한 하루였다. 과제 마감에, 엄마의 전화에, 그리고 보미의 데이트 소식에. 오늘 재훈 오빠랑 영화 봤어. 로맨틱했어. 보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보윤은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보미가 다가오는 환영이 보였다.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입술.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갑자기 침대가 삐걱거렸다. 보윤의 눈이 번쩍 뜨였다. 어둠 속에서 보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가 보윤의 침대로 기어들어오고 있었다. 보미야. 왜? 보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보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다. 추워. 내 침대 따뜻해 보이네. 보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작고 떨리는. 보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가장하지 않기로 했다. 손을 뻗어 보미의 등을 살짝 안았다. 괜찮아. 여기 있어? 그 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다. 비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보윤은 보미의 호흡을 느끼며 눈물이 고였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두려웠다. 보미는 왜 온 걸까? 재훈과의 데이트가 싸움으로 끝난 걸까? 아니면... 보윤은 그 생각을 애써 지웠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직도 이상한 일이었다. 뉴스에서 본 기사들, 동성애는 서구의 병이라는 댓글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보윤은 자유로웠다. 다음 날 아침, 보미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타주었다. 어제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보윤의 눈에는 달라 보였다. 더 부드럽고 더 깊었다.
그날부터 그들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다. 함께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사 먹으며 웃고 밤에 책을 읽어주며 속삭였다. 보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봄이야, 너 재훈 오빠랑은 어때? 물어보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참을 수 없었다. 봄이는 한숨을 쉬었다. 글쎄.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내가 더 편해. 그 말에 보윤의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가을 축제 시즌이 왔다. 학교에서 열리는 단풍 축제에서 그들은 함께 산책했다. 붉은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길, 손수레에 실린 호박빵을 나누어 먹었다. 봄이가 갑자기 손을 잡았다. 추워서 변명처럼 말했다. 보유는 그 손의 온기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재훈의 전화가 왔다. 봄이는 방으로 들어와 울었다. 오빠가 다른 여자랑 찍은 사진 봤어. 배신당한 기분이야. 이 보유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처럼. 너를 아끼는 사람이 많아? 그 포옹이 길어졌다. 보유는 속으로 빌었다. 제발 이게 시작이 되게 해줘.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봄이는 재훈과 화해하려 애썼고 보유는 다시 가면을 썼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지만 보윤의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는 혼자 명동 거리를 걸으며 카페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다. 이 감정을 포기해야 할까?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를 보며 보윤은 결심했다. 아니, 포기하지 않겠어. 봄이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겨울이 깊어지면서 기숙사 생활은 더 밀착되었다. 히터가 약한 방에서 그들은 하나의 이불을 덮고 이야기를 나눴다. 봄이는 재훈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걸 털어놓았다. 오빠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습관처럼 그녀의 눈빛이 보윤을 향할 때마다 보윤은 숨이 막혔다. 너는 내가 원하는 걸 따라야 해. 가족처럼, 사회처럼 얽매이지 말고. 보윤의 말은 자신의 고백처럼 들렸다. 한국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 압박을 알았다. 하지만 봄이에게는 그 모든 게 초월되고 싶었다. 연말이 다가왔다. 학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봄이는 재훈과 함께 왔다. 보윤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봄이의 웃음소리가 보윤의 가슴을 찔렀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솔직하지 않아? 파티 후 그들은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 봄이는 취해 있었다. 보윤아, 너는 왜 남자친구 없어? 너처럼 예쁜 애가. 그녀의 손이 보윤의 무릎에 얹혔다. 보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한테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 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 말해봐. 택시 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보윤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 밤 그녀는 털어놓았다. 너야, 봄이야. 침묵이 흘렀다. 봄이의 눈이 커졌다. 뭐? 나. 너 오나를. 그녀의 목소리는 놀람과 혼란으로 물들었다. 택시가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에 들어오자 봄이는 문을 잠그고 앉았다. 보윤아, 그건 장난이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그건. 그녀의 말끝이 떨렸다. 보윤은 눈물을 삼켰다. 장난 아니야.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미소, 내 손길, 모든 게 나를 사로잡았어. 하지만 내가 직진이라고 생각해서 숨겼어. 봄이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재훈 오빠랑 있는데 왜 내가 안아줄 때마다 가슴이 뛰는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한국 사회의 시선이 떠올랐다. 드라마에서조차 동성애는 비극으로 그려지는 현실. 봄이의 엄마는 딸은 아들 낳아야 해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어머니였다. 보윤은 손을 뻗었다.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사랑이야.
우리처럼 서로를 아끼는 것. 하지만 보미는 물러섰다. 시간 줘. 생각 좀 해볼게. 그날 밤 보유는 홀로 울었다. 고백의 대가가 이토록 아플 줄이야. 다음 날 보미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피하는 듯, 가까이 다가오는 듯 그들은 함께 설날을 맞이했다. 기숙사에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가족 이야기를 나눴다. 보윤의 집은 부산, 보미의 집은 대전. 집에 가면 엄마가 또 결혼 이야기 할 텐데 보미가 웃었다. 보윤은 너는 내 길을 가오 내가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겨울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보윤은 클럽 활동에 몰두했다. 문예 동아리에서 시를 썼다. 너의 눈빛이 내 겨울을 녹인다. 그 시는 보미를 향한 고백이었다. 한편 보미는 재훈과 더 자주 만났다. 하지만 보윤의 고백이 그녀를 흔들었다. 왜 내가 더 그리워? 카페에서 혼자 앉아 보미는 일기를 썼다.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그녀도 SNS에서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훔쳐보았다. 진짜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라는 글들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 하지만 두려움도 컸다. 친구들의 시선, 가족의 기대. 어느 날 보윤의 생일이었다. 보미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그날 눈이 소복이 내렸다. 생일 축하해. 이건 내가 준 용기 때문이야. 보미가 건넨 건 손뜨개 목도리였다. 보윤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살아. 그 순간 보미가 다가왔다. 나도 너한테 끌려. 재훈 오빠랑 헤어졌어. 그녀의 입술이 보윤의 뺨에 스쳤다. 가벼운 키스, 눈송이처럼 부드러웠다. 보윤의 세계가 밝아졌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재훈이 보미를 찾아왔다. 왜 갑자기 헤어져? 나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기숙사 복도에 울렸다. 보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미안해.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누구? 그 룸메이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학교 포털에 익명 게시글, 문예과 여학생들, 이상한 관계래. 보윤과 보미는 압박을 느꼈다. 친구들이 수군거리고 교수님의 시선이 따가웠다. 한국에서 이런 건 용납 안 돼.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보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보미를 위로했다. 하지만 보미의 마음은 흔들렸다. 엄마한테 말하면? 나 버려질까 봐 무서워. 그들의 사랑은 겨울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보윤은 홀로 인사동 골목을 걸었다. 갤러리에서 본 현대미술, 금지된 사랑이라는 작품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였지만 보윤과 보미의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재훈의 소문이 학교를 휩쓸었고 보미는 피로에 지쳤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그녀의 말은 보윤에게 칼날이었다. 왜? 우리가 한 게 뭐가 잘못됐어? 보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보미는 눈을 피했다. 사회가, 가족이,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날 보미는 집으로 내려갔다. 대전의 따뜻한 봄바람 속에서 그녀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다. 딸, 너 요즘 왜 그래? 남자친구 없다고. 엄마의 잔소리가 익숙했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다. 보윤은 혼자 기숙사에 남았다. 창밖으로 피어오르는 벚꽃을 보며 그녀는 편지를 썼다. 봄이야, 내가 없으면 내 봄은 회색이야.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이 편지는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동아리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레즈비언 지원 모임, 비밀리에 열리는 작은 모임이었다. 여기선 숨기지 마. 내 감정이 진짜야. 선배의 말이 보윤을 안정시켰다. 한국의 젊은 LGBTQ+ 커뮤니티는 작지만 강인했다.
카페 레인보우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보윤의 상처를 치유했다. 한 달 후, 보미가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다. 엄마한테 말했어? 처음엔 화냈지만 이제 이해하려 했. 보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 보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재훈 오빠한테도. 나 이제 직진 아니야? 너 쪽으로. 그 말에 보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포옹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그곳, 그들의 키스가 봄비처럼 내렸다. 부드럽고 순수한. 사랑해. 보윤아. 보미의 속삭임이 보윤의 영혼을 채웠다. 하지만 행복은 시험대에 올랐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학교 페스티벌이 열렸다. 보윤과 보미는 함께 무대에 섰다. 문예과 공연, 그들의 합작 시 낭독.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한강처럼 흐른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익명의 위협이 왔다. 너희들 때문에 학교 이미지가. 재훈의 친구가 보냈을 메시지. 보미는 두려워했다. 포기할까? 그냥 친구로 지내자. 보윤은 단호했다. 아니. 우리가 먼저 변화를 만들어야 해. 그들은 결심했다. LGBTQ+ 인식 캠페인을 시작했다. 작은 포스터, 학교 게시판에.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 한국의 보수적인 캠퍼스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작은 파문이었다.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나도 응원할게. 누군가의 말이 그들을 격려했다. 여름 방학,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검은 모래사장, 푸른 바다. 여기선 아무도 모르잖아. 보미가 웃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제주 흑돼지 구이를 먹으며 미래를 꿈꿨다. 졸업하면 같이 살자. 작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보미의 엄마가 서울로 올라왔다. 딸, 그 애랑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엄마의 눈물 어린 설득. 보미는 흔들렸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 하지만 보윤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내 가족을 위해 내가 물러날게. 그녀의 희생이 보미를 더 아프게 했다. 아니, 너 없인 안 돼. 엄마와의 대화 끝에 보미는 선택했다. 엄마, 이해해줘. 나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야. 엄마의 침묵이 길었다. 하지만 결국 내가 행복하면 한마디가 나왔다. 작은 승리였다. 가을이 다시 왔다.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 아래 그들은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 보윤은 내가 용기 준 덕에 나도 엄마한테 말할게 라고 했다. 전화 끝에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윤아, 내가. 그래도 엄마는 내 편이야. 가족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본 기사, 동성 커플 차별 소송.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싸움이었다.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이제 보윤과 보미는 공식적으로 커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시련을 겪었다. 학교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보수단체의 전통 파괴 피켓. 레즈비언은 한국 문화를 망친다. 그들의 손에 쥔 현수막이 보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보미는 울었다. 우리 때문에 다들 왜 그래? 보윤은 그녀를 안았다. 변화는 고통스러워.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그들은 변호사 선배를 찾아갔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 싸워봐. 캠페인이 커졌다. SNS에 사랑은 자유 해시태그가 퍼졌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응원해. 비정상, 댓글 전쟁. 하지만 지지자들도 늘었다. 연예인 한 명이 리포스트했다. 사랑에 성별 없어. 그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실렸다. 대학생 레즈비언 커플의 용기 인터뷰에서 보윤은 말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싶을 뿐이에요. 한강처럼 조용히 보미는 가족의 사랑을 배운 덕에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배신이 왔다. 재훈이었다. 그는 보미의 과거 사진을 유포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익명 계정으로 퍼뜨린 악의.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보미는 충격에 빠졌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보유는 분노했다. 법으로 해결하자. 사이버 괴롭힘으로 고소해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그날, 보미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함께라면 이겨. 재훈은 결국 사과했다. 미안해. 질투 때문이었어.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 상처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보미는 상담소를 다니며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보유는 시집을 준비했다. 룸메이트의 고백, 그들의 실화 기반. 출판사에서 직원 한국문학의 새 지평지라고 칭찬했다. 책 출간 파티에서 그들은 스테이지에 섰다. 이 사랑은 우리만에게 아니에요. 모두의 이야기예요. 청중의 눈물이 함께 흘렀다. 가족들도 왔다. 보윤의 엄마가 보미를 안아주었다. 내가 내 딸의 행복이라니 고마워. 봄이 다시 피었을 때 그들은 졸업을 앞두었다. 여행 계획을 세웠다. 유럽 가자. 자유로운 곳에서, 하지만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주를 갔다. 불국사에서 만난 그날, 고즈넉한 사찰 앞에서 서 있었다. 여기서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할 거야. 보미의 말에 보윤이 웃었다. 하지만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보미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불면증이 심해졌다. 너 없이 못 살아. 병원에서 진단받은 우울증. 보윤은 곁을 지켰다. 내가 내 약이 될게. 치료 과정에서 보미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한테 끌렸어. 하지만 숨겼어. 직진인 척. 그 고백이 보윤을 안심시켰다. 우리 비슷하네. 그들은 함께 요가를 시작했다. 한강공원에서 새벽에 맞이하는 일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현실은 엄했다. 취업 전쟁. 보윤은 출판사에, 보미는 광고회사에 지원했다. 서로 떨어질까 봐 무서워. 인터뷰 후 그들의 손이 떨렸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재훈의 배신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복수로 그들의 사적인 사진을 유출하려 했다. 다행히 적발되어 법정에 섰다. 미안합니다. 후회해요. 재훈의 눈물. 보윤은 용서했다. 너도 아파 보이네. 사랑의 상처는 누구나 겪어. 그 용서가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 가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레즈비언 실화, 한국에서 가능할까? 기자들의 질문에 보윤은 짐이 가능해요. 우리처럼 지라고 답했다. 겨울 크리스마스가 왔다. 이제 그들은 졸업생이었다. 작은 원룸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대 근처 카페가 많은 거리. 우리 집이야. 보미가 웃으며 말했다. 보윤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다. 집밥 최고지. 그들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소중했다. 아침에 함께 출근, 밤에 와인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 한국의 바쁜 삶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쉼터였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보미의 엄마가 병들었다. 대전으로 내려간 보미, 보윤은 따라갔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 보윤의 불안이 커졌다. 만약 보미가 가족 때문에 나를 떠나면, 엄마의 병상에서 보미가 말했다. 엄마, 보윤이가 내 인생의 빛이야. 엄마의 손이 보윤을 잡았다. 고마워. 내 덕에 딸이 웃어. 그 순간 가족이 완성되었다. 엄마의 회복과 함께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새해가 밝았다. 한강 불꽃놀이를 보며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보윤의 커리어 위기가 왔다. 출판사에서 레즈비언 테마는 리스크라고 계약을 취소하려 했다.
보유는 싸웠다. 이건 문학이에요. 진실이에요. 독자들의 지지가 모였다. 서명운동 1만 명이 결국 책은 재출간되었다. 더 큰 성공. 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지인들 앞에서. 작은 카페에서 반지 교환. 너와의 인생, 영광이야 봄이의 눈물. 보유는 내 직진은 너야 라고 속삭였다. 친구들, 가족들, 커뮤니티가 축하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변화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선구자였다. 여름, 제주로 신혼여행. 바다를 보며 그들은 꿈을 키웠다. 언젠가 아이도. 입양해서 봄이의 말에 보윤이 웃었다. 천천히 가자. 지금이 행복하니까 가을, 새로운 책 집필. 사랑의 네 계절 그들의 이야기 속편. 인터뷰에서 배신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겨울, 다시 한강. 눈 내리는 밤,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기억나. 처음 침대로 온 그날 봄이가 물었다. 보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가장 안에 영원히 이 그들의 손이 맞잡혔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흘렀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사랑은 자유롭고 인간적이며 문화의 일부. 그들은 그걸 증명했다.